반갑습니다. 또 차가 밀려가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못했죠? 제가 좀 집안에 상을 당해가지고, 자, 그 보강은 마지막 주나 시간을 내서 해드릴게요. 저번 주 못한 거는. 네. 오늘은 등기청구권 13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31페이지에 등기청구권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이 물권 변동입니다.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의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근데 법률 규정이다 하면은 등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저번에 시간 배웠죠. 근데 이게 등기입니다.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법이 별도로 존재하죠. 등기법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민법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가끔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등기 청구권. 한 번 정도 나왔는데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다. 그럴 때 을한테 팔았어. 매매로 팔았으면 돈 다 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 내놔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을이 갑한테 등기 내놔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 이 법적 성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법적 성질이 그러면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죠.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면 요게 등기 청구권이 만약에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시효가 10년에 걸립니다. 10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인 게, 자, 이게 우리가 금방 첫째, 이게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가 금방 법률행위입니다. 매매로, 즉, 매매를 했다. 증여를 했다. 그로 인해서 소유권 내놔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다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그럼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사실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10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목적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다 합시다.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근데 이 사람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 즉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처분했어. 이렇게 처분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병이 지금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를 안 했다. 이 사람도 등기를 안 했다. 이랬을 때, 자, 옛날에 만약 이 토지 농지인데 농지를 팔아서 농사 지어서 점유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인도받아서 땅 문서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땅 문서는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사람이 갑이 죽어버렸어요. 갑이 죽어버리니까 갑의 자식이 아버지 재산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야, 우리 아빠 재산이니까 이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나 병이라는 사람, 이게 판제가 12년이 넘어버렸어요. 15년이 넘어버렸으니까 무슨 소리냐? 당신이 서로 팔았다 하더라도, 자, 을이라는 갑이라는 사람 당신이 샀다 하더라도 10년 안에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이렇게 등기해 가야 되는데 등기를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 이 10년 후 소멸시효 제도가 뭐냐? 소멸시효 제도는 원래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즉
권리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 사람,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제도다. 보호하지 않는 제도로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 봐라. 땅 문서 가지고 있고 인도받아서 농사짓고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처분해서 이 사람이 농사지고 있다 했을 때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고 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소유권 넘겨주라. 그리고 넘겨주라. 이렇게 즉 이 갑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게 반드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원칙적으로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지만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또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처분한 경우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점처 또는 인처, 즉 점유하고 있거나 처분했다. 그러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기 청구권이 우리가 임차권에 621조에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고 세 번째 우리 환매 특약을 합니다. 환매 특약을 해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은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등기를 해놓았어요. 가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또 중간 생략 등기를 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세 사람이 합의해서 야 갑아 병한테 등기를 해줄래? 라고 해서 그러자라고 했을 때 이 병이 그 합의에 따라서 등기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거는 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첫째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매매가 무효가 취소되고 이 매매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가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휙 소유권은 넘어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그 소유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휙 소유권이 넘어오니 이 갑은 요 등기를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갑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한 채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사지도 않고 위조해서 가져갔어. 그래서 소유권 1이 가져가 버립니다. 소유권이 위조해서 가져갔어. 그러면 여전히 갑은 소유자죠. 여전히 갑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요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데 시험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게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아닌 걸 고르시오 해서 요거 하나, 요거 답이 되고 나머지 요거 이런 것들은 채권적이죠. 자, 교재 보세요. 교재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 권리.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판례에 가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요. 아니면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처분한 경우입니다. 처분한 경우. 그래서 점유에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처분도 쓰세요. 처분도 이렇게 점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그래서 점처 점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있다면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늘이 제3자병에게 처분했죠. 처분의 동그라미입니다.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주었습니다. 그 법률 효과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승계되지 않으며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거나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처분했다면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아니, 동그라미 5번이죠. 판례에 의하면 법률행위, 즉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의 경우에 소유권은 당연히 복구합니다. 이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청구권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 6번은 조금 이따 그 취득시효해서 볼 겁니다. 7번 보세요. 위조 서류에 의해서 원인 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밑에 예제 보세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3번 매매계약 취소죠. 취소했으면 소유권 휙 넘어오죠. 넘어오니까 소유권을 가진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게 답이죠. 다 채권적입니다. 시효 취득 이것도 20년간 점유했을 때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거는 6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6번도 올라가시면 거기 동그라미 6번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점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죠. 다 채권적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있어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 추정력이라는 개념. 여기 지금 등기에 관한 겁니다. 등기에 관한 거. 등기에 관한 건데 물론 등기법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민법에서 가끔씩 나오는 겁니다. 가끔 요즘엔 안 나오지만 가끔씩 나오는 걸 이제 정리하면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 등기 추정력이라는 거는 등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본등기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법에서 배울 건데 등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 효력은 본등기 효력이에요. 본등기 효력. 본등기 효력이 있고 예비등기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법일 건데 예비등기 효력이 있어요. 예비등기. 예비등기에는 우리가 가등기가 있고요. 지금 예고등기가 없어졌으니까 가등기만 남았을 겁니다. 등기법에. 그러면 본등기 효력에 우리가 이 변대순, 추, 점, 공, 후 이렇게 옛날 저 공부할 때 법무사 시험에 등기법이 있는데 이렇게 변대순, 추, 점, 공, 후 이런 효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권리 변동적 효력과 대항력과 그 다음에 순위 확정력과 권리 추정력, 요 권리 추정력이 있고 요거 배우는 거예요. 점유적 효력, 공신력 인자가 안 된다, 후등기 저지력 이런 효력이 있어요. 등기법 나중에 연계해서 공부하세요. 근데 우리는 민법에서는 요 권리 추정력이란 말이에요. 권리 추정. 요것만 이렇게 가끔 시험 문제에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 추정력은 등기를 해놓으면 권리가 진짜 있는 것처럼 추정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소유권이 등기됐다. 그러면 등기됐다. 등기가 돼 있는 자체로서 을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매매로 했다. 원인이 매매로 했다. 그러면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즉 을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력이 미치니까 갑이 안 팔았다고 부인하려면 갑이 매매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돼 있으면 을이 진짜 소유자로 추정력이 미친다. 그리고 원인에도 매매로 있다면 진짜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사, 이 을이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치는 거야. 제3자가 야, 그거 내 거다 하더라도 나 등기돼 있으니까 내 거야라고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고요. 당사자가 안 팔았다 주장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추정력의 범위는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추정력이 미치고 원인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원인에도 미친다. 그리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저당권자야. 저당권자가 1억을 구워줬어. 그러면 자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자라고 당연 추정력이 미치고요. 돈도 1억을 구워줬다는 사실에 추정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추정력이 미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 존재뿐만 아니라 저당권 자체에 대해서 추정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요 추정력의 범위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보다는 조금 강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로 됐을 때 이 매도인이 나 안 팔았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치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죠. 소유 보존 등기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지어서 보존 등기 해놓으면 갑골로 추정력이 미치는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을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팔아서 이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래는 갑이 보존 등기해서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근데 갑이 팔고 을이 보존 등기했다. 이 등기법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모두 생략 등기의 경우에도 일단은 을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추정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갑이라는 사람이 나 니한테 안 팔았다고 부인해버리면 요 추정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이 미친다 그랬죠. 근데 보존 등기는 자 네가 지어서 내가 사서 보존 등기 했는데 판 사람이 안 팔았다고 부인해버리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요 사람이 진짜 그렇게 추정력이 보존 등기 추정력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아닌 사실이 입증된다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는 거죠.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 그리고 요 등기라는 것은 등기관이 적법하게 등기를 했겠지라고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됐겠지라고 적법 절차가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죠. 근데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는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200조를 보면 200조를 나중에 점유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동산은 적법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력이 미치는데 200조의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에 관해서 을과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가 보니까 결정적 증거를 대지를 못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등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점유를 하고 있어. 대신에 이 사람은 점유가 없어요. 점유가 없어. 그럴 때 판사가 보니까 결정적 증거를 못 대니까 점유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 200조를 근거로 해서 네가 소유자라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등기를 보니까 등기 적법 추정력이니까 네 거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판사가 네 것도 맞고 네 것도 맞다. 그러면 맞아 죽죠. 그럴 때 점유 적법, 이 점유에 관한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산에만 적용되니까 결국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권리 추정력이에요. 권리 추정력인가 이 권리는 등기 후에 갑구 일부 사항 내에 기재되죠. 그죠? 등기법에. 그러나 권리가 아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즉 사실의 등기단 말이에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사실에 관한 겁니다. 사실에 관한 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추정력이 미치지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본등기 효력이기 때문에 예비등기인 가등기죠. 가등기는 임시등기니까 어떠한 이런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본등기에만 미칩니다. 그리고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권리가 있으려면 살아있어야 되죠. 살아있지 않는 사망자 명의로 등기가 됐다.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허무인 명으로 등기됐어요.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논점들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답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기법에서 한판 했죠? 이해가 안 나죠? 자, 등기 추정력 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을 의미하며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됩니다. 등기만 믿고 샀다가는 인정 안 된다는 거죠. 판례가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등기 원인, 아까 원인 매매를 했으면 원인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등기된 권리에 추정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등기부가 부적법 말소되어도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거기 6번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죠.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도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죠. 원용할 수 있죠. 7번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면 피담보 존재하는 거로 추정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8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존재하면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되나 그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은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인 보존 등기 경우 매도인이 매도 사실을 부인하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그랬죠. 이게 미등기 부동산인데 이걸 사서 모두 생략 등기 했을 때 이 사람이 안 팔았다 부인해 버리면 이 보존 등기는 깨진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는 9번 같은 거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면 등기법 배우는데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세수가 부족하니까 10년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특조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이 특조법에서는 그냥 마을 사람들 서너 명 인후인 보증서에서 등기를 하게 만들어줘요. 이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면 이건 굉장히 추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위조가 됐다는 사실이 아니면 추정력이 절대 깨지잖아. 왜?
등기 안 된 것들을 국가가 임시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추정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 9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10년마다 실시하는데 아마 2007년이니까 2017년에서 한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2027년에 또 할 겁니다. 이런 거 소유권 이전보다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죠.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전 등기가 종료될 때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 증명되지 못하면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가등기죠. 가등기는 넘겨보세요. 가등기는 다음 페이지에 동그란 5번 보세요. 가등기 자체 효력입니다. 가등기 자체 효력은 니은 보세요. 니은. 가등기에는 장차 본등기할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에는 어떤 효력도 없어요. 추정력이 위치하지 않는 그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법률 행위 이건 배웠죠? 쭉 넘기세요. 물권 변동도 배웠습니다. 쭉 넘기시고 어디 쪽을 보냐면 140페이지를 보세요. 140페이지에 Q 맨 위에 Q 문제 하나 봅시다. Q 등기의 추정력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40페이지 맨 위에 기출문제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거로 추정력이 미치죠. 적법한 절차 추정력이 미칩니다.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한 거로 추정력이 미치죠.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해 추정력이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는 회복 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도 추정력이 미칩니다. 그래야 회복 등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등기 명인이 원인의 행태,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매매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죠. 가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게 틀렸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물권적 청구권은 저번에 했습니다. 쭉 넘기시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146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부동산 물권 변동에 이게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은 이렇게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동산 물권 변동. 동산의 물권 변동이다. 물권 변동이다. 이 동산의 물권 변동은 자, 법률행위 하면 법률행위면 점유를 이전해 줘야 돼요. 점유를 이전. 점유 이전이 뭐냐면 인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인도. 근데 자, 법률행위로 했다. 법률행위로 했다. 그러면 점유 이전 공시방법이 인도를 해 줘야 되고 법률 규정으로 하는 게 우리가 선의취득제도입니다. 선의취득. 근데 선의취득이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20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선의취득 개념만 잡고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또 나올까요? 안 나와요. 개념만 잡고 자세한 건 안 씁니다. 부태여 출제 경향이 좀 작은 것은 패스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개념만 잡고 즉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지 동산 물권 변동은 거의 타취되지 않아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일단 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 방법 즉 인도 방법 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동산 물권 변동은 일단은 법률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매매로 취득한다. 매매로 취득한다. 매매로 취득.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매매로 취득한다면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를
을한테 팔았다. 매매로 팔았다. 그럼 가서 가져와야 되죠. 공시방법. 점유 이전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받는 방법에 현실인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현실인도는 을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별 문제 없죠? 가서 가져오는 거. 두 번째는 간인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간인도. 간인도는 뭐냐면 을이 빌려 탑니다. 빌려 타다가 팔아라는 거예요. 너 필요 없지? 가봐. 필요 없지? 필요 없어. 그럼 내한테 팔아. 소유사 표시예요. 그러면 그래 팔자. 그러면 가서 갖다 주고 다시 현실인도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빌려 타다가 매수하는 경우처럼 이미 인도 받은 상태에서 소유사만 표시하면 인도받은 것으로 봅니다. 간인도라는 거예요. 빌려 타다가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점유계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점유계정. 이 점유계정은 뭐냐면 판 사람이 빌려 타는 경우입니다. 빌려 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팔았어요. 그럼 갖다 현실인도를 해줘야 되죠. 근데 내가 한 달만 빌려 타자. 한 달만 빌려 타면은 인도받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 사람이 빌려 타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을이 인도받는 거로 봐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판 사람이 빌려 타는 걸 점유계정이라 하고, 네 번째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맡긴 물건을 파는 경우입니다. 맡긴 물건을 파는 경우다. 이게 자전거가 고장났어. 자전거가 고장났으면 수리상에 맡겼죠? 수리상에 맡겼는데 친구가 자전거 팔아라 하는 거야. 그럼 좋아, 내가 맡겨놨으니까 네 가져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A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 있죠? 요거를 양도하고 갑이 A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을이 가져오면 주세요 라고 하면 인도받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동산 인도 방법의 법률행위 등기 대신에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인도 방법에 이런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법률 규정에 한 취득의 선의취득 제도에는 뭐냐면, 선의취득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을한테 이 자전거를 빌려줬어요. 그러면 빌려 타는 사람입니다. 빌려 타는 사람이 사실은 팔 수가 없어. 근데 병한테 팔아버렸어. 이렇게. 즉, 이 사람은 빌려 타는 임차인이니까 팔 수 없는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가 매매로 거래 행위를 했어요. 거래 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 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이 즉 점유단 말이에요. 점유. 공시 방법을 을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살 때 평온하고 폭력을 쓰지 않고 점유를 이전받았고요. 공연하게 은밀하지 않게 점유를 했고, 몰랐어. 선이라는 것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어. 그리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무과실이야. 이런 상태로 점유를 이전받았으면 인도받았다면 이 사람은 즉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 제도가 선의취득이요. 무권리자한테 샀지만, 즉 공시방법인 점유를 믿었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는데, 요거는 동산의 공신력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부동산에는 등기를 믿고 샀다 하더라도 판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아요. 이 공신력. 등기를 믿고 샀는데 판 사람이 무권리자라 한다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왜? 등기는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동산의 경우는 이렇게 점유를 믿고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의 취득을 인정해서 동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선의 취득 개념. 그리고 여기 하나 나중에 점유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197조에서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럴 때 점유했을 때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됩니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점.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점. 요 정도 하고 선의 취득은 패스를 할 겁니다. 하셨죠? 자, 거기에 동산물권 변동입니다. 그 권리자로부터 취득이죠. 146페이지. 동산의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와 인도를 함으로써 인도죠. 인도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인도, 간인도가 있죠. 간인도. 간인도라는 것은 매수인 이미 점유하고 있어. 빌려 타는 겁니다. 당사자 의사 표시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점유계정. 점유계정은 양도인이 동산을 양도하면서 즉 팔면서 당사자나 계약으로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것. 즉 판 사람이 빌려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맡긴 물건 파는 거죠. 그래서 권리자가 제3자에 갖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된 곳으로 보는 겁니다. 점유계정 아까 했고요. 오른쪽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을 선의 취득입니다. 선의 취득은 개념만 보고 넘어가면 조문하고 개념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선의 취득이라고. 소유권 밑에 질권도 하나 썼어요. 소유권과 질권도 취득하고 취득 앞에 원시 취득이라고 썼어요. 원시 취득합니다. 개념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동산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라도 그로부터 평온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양수해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즉시 소유 취득하는 되는 제도로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 인정한다. 공신력 인정한다. 밑줄 치고 그 밑에다가 등기에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써놓으세요. 등기에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판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저당권은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넘겨버리세요. 그 선의 취득은 그 정도 하고요.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점유권부터 갈 겁니다. 점유권. 잠시 쉴까요? 네.